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성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셋아빠 성철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도 되어가고 우리 송강 에셋 아빠님은 어떻게 그간 지내셨습니까? 네, 뭐 저야 여전히 전국을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뭐 요즘에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표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비슷한데 네. 그거보다도 참 다시 듣는데도 제목 참 잘 지었다. 근데 실제 그 월급에도 잘들 주무시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이제 보장성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실 텐데 대부분이 잘 드시고 있으신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왜냐 보험 자체가 워낙 또 복잡하기도 하고 많이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입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입 시기에 잘 하셔야 되죠. 맞죠? 가입 이후에 아무리 자기가 그 발버둥 치봤자 결국은 이제 해악과 손실을 반복할 뿐인 거고요. 가입 시에 제대로 들은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 시에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판단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유익한 아니 또 객관적인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보험 가입 시에 유익한 5가지 지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요즘에는 여러 사이트들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이제 공시제도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는 정보가 통합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이를테면 연금도 뭐 한 사이트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도 이를테면 어디가 수수료가 몇 %고 어디가 좀 더 싸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방송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런 점을 체크하면 내가 보험에 가입할 때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들을 좀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5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 가격 지수. 자, 이런 보험 가격 지수라는 지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 보험료가 더 싼지 이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 내용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값, 같은 보장 내용일 경우에 어디가 싼지. 왜냐하면 이제 보장 내용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느 보험사가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좀 이제 생소한 거 빼고 나면 익숙한 보험회사 아니면 지인들이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보험사들을 선택을 하죠.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가 더 싼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죠? 첫 번째는 보험 가격 지수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어디가 더 싼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각 보험사별로 이제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기준해서 이거를 표현해 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암보험은 암보험끼리, 뭐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보험 가격 지수가 낮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동일 유형 상품 평균 가격 면에서 좀 유리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 예를 들면 이제 이제 100이 기준인데 가격 지수가 80이다라고 하면 동일 유형 대비 약 한 20%가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즉 안보험인데 안보험에서 가격 지수 80이다라면 동일 유형의 안보험 대비 20%가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만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보장 범위 같은 경우는 보험 사별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들어가서 상품 비교 공시를 들어가게 되면 뭐 보장성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저축성 보험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안보험에 대해서 보험 가격 지수를 한번 봐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H생명이 똑같은 보험인데
언제 기준인가요? 오늘 2017년 오늘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2017년 11월 기준. 그렇죠. 네. 11월 기준으로 똑같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인데 어떤 건강보험은 보험 가격 지수가 177%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보험료를 지불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이렉트 보험 같아요. 이 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격 지수가 95%예요. 2배 차이 나네. 그렇죠.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네. 똑같은 상품인데. 근데 옆에 보니까 보장 범위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장을 하는지, 물론 이제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보장 범위 지수는 더 싼 게 더 퍼센티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보장을 더 싼 보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가입하신 분들 좀 억울하지 않을까. 내 권리는 좀 내가 지켜라. 좀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 야, 저 이런 걸 참. 저도 예전에 보험을 들고 있지만 예전에 이런 거 가입 안 하고 저도 들었죠. 많은 청취자분들도 당연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비자의 권리 찾으셔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이게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값이면 어디 보험료가 더 싼지에 대해서는 보험 가격 지수를 통해서 상대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 불안전 판매 비율. 이거죠. 과연 얘들이 보험 상품을 제대로 파나? 이에 대한 판매 비율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표대표님 얘기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체결된 계약 중에서 소비자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된 비율이 얼마나 많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이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완전하게 판매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 못하거나 고객의 불만이 있는 판매를 했다는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상품이나 그 회사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좋은 지표가 되는 거라고 봐야죠. 물론 이거는 이제 회사 전체적인 불안전 판매 비율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험 오프라인에서 보험 설계사가 주로 불안전 판매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높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이런 그 설계사 쪽에서도 이제 불안전 판매가 많다, 이 정도 감을 잡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대신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보험도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같은 회사라도 보험 설계사가 파는 채널이 있고요. 홈쇼핑에서 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마케팅 등 같은 보험사끼리도 이런 채널이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전 판매 비율은 가입 채널별로 상이하게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제대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때는 동등한 조건이라면 이런 홈쇼핑에 대한 채널별 불안전 판매 비율을 비교해보면 좀 도움이 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로 공시실에 들어가 보시면 상품 공시 말고 기타 공시라고 있습니다. 기타 공시 보면 이런 이제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든가 뭐 청약 철회 비율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공시실이 어디 공시실? 뭐 생명보험 협회나 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시시에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불안전 판매 비율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종신보험에 대한 불안전 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고, 그 저축성 보험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계사분들이 판매하실 때 사실은 아주 객관적이고 상품을 잘 설명해서 판매하시는 건전한 설계사분들이 사실 대다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보게 되면 종신보험이나 뭐 저축성 보험 가입하실 때 조금 더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잘 들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가입을 했지만 이게 불안전 판매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불안전 판매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금 부지급률. 그건 같아요. 느낌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보험금을 잘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건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하고,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걸 제대로 안 주네? 희한하죠. 네. 이게 뭡니까 이거? 네, 뭐 표현대로 말은 쉽게 돼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건 중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생명보험협회나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안 줘야 될 걸 안 줬을 확률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이런 비율이 높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잘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얼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 애사 아빠님, 제 감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이제 소비자들은 브랜드 있는 대형 보험사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직감으로 봤을 때는 주관적인 직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사일수록 부지급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감이 있는데 맞나요? 이제 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가장 잘 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보니까 일단 부지급률이 1%다. 이 얘기는 100건을 청구하면 한 건은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가 안 되는 데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장 보험금 지급률이 부지급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보험금을 잘 주는 회사 같은 경우 M사 같은 경우는 0.5%가 안 돼요. 이런 괜찮은데 소형사죠? 예. 네. 근데 보니까 H는 5%가 넘어가고 B사는 13%입니다. 네. 부지급률이. 기사 어디에 대형사죠? 네. 네, 세부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공시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을 들은 목적은 잘 받기 위함이죠. 이런 거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잘 없죠. 중요한 거는 보험금 청구했는데 안 줘봐봐야 썩이 탑니다. 자, 그래서 보험가입 예를 들면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죠? 손해보험이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자주 청구하게 되죠. 잘 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이것도 재밌죠. 소송에 대한 공시입니다. 뭐지? 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요, 보험회사는 이걸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남용을 해서 보험금을 잘 안 주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이런 케이스는 보험금이 또 더더군다나 큰 케이스가 될 테니까 그 정당한 걸 청구하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답답하신 경우가 될 텐데요. 또 일부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나 지급 관련 소송 제기 횟수, 결과 등을 보험사별로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소송 제기 건수 중에서도 중요한 게 보험사가 패소하는 경우죠. 이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런 부분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소송하는 게 우리는 상식이라 생각을 해요. 네가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청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줄 수 없어라고 하는 건데, 최근 기사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부러 이걸 남용을 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금액이 크죠. 그 중요한 건 이걸 계속 기간을 끌어보세요. 그럼 그 기간만큼 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0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100억 단위, 길게 아주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왕 줄 돈인데 소송을 걸면은 지금 줄까 몇 년 뒤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년 뒤에 줄 수도 있지만 재수고 좋으면은, 운이 좋으면은 그걸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빈번하게 남용하는 게 보험회사에서 어찌 보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이런 게 많은 회사는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남용했을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이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결과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타 공시, 그러니까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시실에 기타 공시, 여기에 이제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공시가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보험회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역선택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자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 사기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이제 보험회사가 알리루무라든가 이런 약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 이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보험사의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사실은 대기업이랑 가입자랑 붙으면 그렇지. 보험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H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승소가 더 적어요. 자기 졌다라 패소했다는 얘기. 그렇죠. 패소가 뭐 네. 이제 거의 비슷한 정도.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보험 가입자들에게 약간 이제 무리하게 소송을 하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 청구별, 그다음에 지급 관련돼서 아니면 제길 횟수라든지 길가치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 나와 있어 이게. 예,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깜깜이었죠, 깜깜이. 제가 소송을 잘하는지 돈을 주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잘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지표 지급 여력 비율 이건 같아요. 이게 보험금을 내가 청구했을 때 이 보험회사가 충분히 돈을 줄 만한 여력이 있는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력 비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말 그대로고요. 예, 근데 이게 낮다라고 하면 보험 회사 상태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보험 상품은 또 한 번 가입해서 다음 달 뭐 내년 안에 뭐 어떻게 다 정리되는 게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에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의 건전성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급 여력 비율은 대부분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일정한 충격이 왔을 경우 충분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뭐 같은 값이면 당연히 좀 높은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급 여력 비율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낮다 보면 향후에 이제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 좀 높은 그런 회사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급 여력 비율은 그 이제 파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위원회인가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금융가사 핵심 경영지표 여기에서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력 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부분 이제 보험 가입 시 어떻게 잘 되는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같은 값이면 어떤 보험회사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5가지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보험 가격 지수, 그다음 불안전 판매 비율, 그다음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에 대한 공시, 그다음 지급 여력 비율. 자,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찾으시려면요, 움직이셔야 돼요. 이걸 듣고 가만히 있으시면 별 도움 안 됩니다. 중요한 발품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나씩 그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들 하셔야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보험 가입 시 유용한 5가지 지표를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인의 재무 상태에 맞는 보장 내역을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우선시 하시고, 같은 값이면 오늘 이제 얘기한 5가지 지표를 가지고 체크한다면 아마 보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근데 또 어차피 또 우리가 무엇인가 가입을 할 때 본인이 다이렉트로 가입할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FC 분들, 설계사님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 그냥 통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진짜 좀 검증되어 있는 전문가분하고 꼭 상담해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실은 이거 하나 일일이 따져보시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전 보험사의 공시가 다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호갱되시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만나시는 설계사분한테 이 5가지를 물어보시면, 너네 회사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설계사분이 이분 레벨 장난 아닌데 내가 이거 바짝 긴장하고 제대로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가질 것 같다는 팁도 드립니다. 맞죠. 여러 번 얘기하죠. 모르면 당해요.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하시면 돼요. 호갱이 되지 않는 거는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아는 척이라도 하자. 자, 기타 뭐 좀 혹시라도 이제 보험 관련돼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메모를 남겨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어떤 상품이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답변 잘 안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인 재무사항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 나열하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